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1년 7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갑오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양력으로 이제 7월 4일 정도 됐고요. 7월 7일, 양력으로 7월 7일이 바로 이제 소서절이 되죠. 소서절이 되면은 이제 월령 자체가 5월에서 이제 미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함해서 신축년 갑오월은 4, 5, 6, 3일 정도 남아 있고요. 5월에 대해서 이제 3일 정도 공부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경자년, 그다음에 무술년에 5월도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혹시 5월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올해 신축년 갑오월에 대한 것을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술년 5월, 그 다음에 경자년 5월, 그 다음에 신축년 5월이 뭐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의 내용은 어차피 일간하고 월령하고 대비를 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인데, 신축년은 무술년하고 좀 다르고, 경자년은 또 신축년이라든가 무술년하고 좀 다르다, 그 정도 차이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5월의 개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는 건 일간을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간, 오늘은 개수 일간이죠. 개죠. 천간은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것. 자, 한번 써볼까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그거는 이렇게 써봐야겠네. 을, 그 다음에 병이 있고요, 정이 있고, 무가 있고, 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고, 신이 있고, 임이 있고, 개가 있죠. 그래서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0개의 천간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글자. 일단은 명리학은 한자를 써야지만 그래도 또 의미라든가 내용이 좀 있으니까 한자로 일단 변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기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경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간 10개는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행.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를 갖다가 오행이라고 하는데, 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해서 목이죠. 그래서 갑은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을목도 목입니다. 을목도 을목. 그 다음에 병은 화가 되죠. 병화. 그 다음에 정도 화가 되죠. 정화. 무는 토가 됩니다. 무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그 다음에 기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과 신은 금이 되죠. 경금. 그 다음에 신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과 개는 수가 됩니다. 임수,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10개의 천간을 오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것은 개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물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이걸 근데 물의 기운이라 한다 하더라도 물도 또 나눠지잖아요.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임수도 수가 되고 개수도 수가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갑목을목도 마찬가지고요, 병화정화도 마찬가지고, 무토기토도 마찬가지, 경금신금도 마찬가지, 임수개수도 마찬가지.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를 둘로 나누게 되면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갑목은 양목, 을목은 을목,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 그
다음에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지만 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왜 음양으로 구분해 놨을까요? 음양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를 갖다가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좀 진취적이고 강하고 좀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뭐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격하지 않죠. 부드럽죠. 유연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양은 대체적으로 남자로 비유하는 것이고, 음은 여자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남자는 강하고 씩씩하고 조금은 좀 투박한 그러한 뚝배기 같은 맛이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면서 보호를 해주고 싶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는 좀 강하고 크고 규모가 있는 그런 큰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물이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대해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은 거, 내지는 강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의 아주 큰 범위, 큰 대규모의 어떤 물을 말하는 것임에 반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옹달샘 같은 그러한 개념의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양수가 대해수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는 얘를 뭐로 부르면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로수. 비우자에다 이슬로자죠. 그래서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날이 추워지게 되면 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날이 더 추워지게 되면 우박 내지는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로수이면서, 우로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개수는 청징함을 생명으로 여긴다,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개수이고요. 개수일간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격 자체가 좀 예민하고 좀 까칠까칠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와 마찬가지로 신금 같은 경우도 좀 맑고 깨끗함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금일간이나 개수일간들이 성향이, 하나는 금일간이고 하나는 수일간인데, 그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은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같은 경우,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수일간은 일간 개수가 약했을 때, 신약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개수는 특히나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신금. 왜냐하면 경금과 신금이 있을 때, 제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좀 투박하고 좀 군더더기가 있고 약간 탁기가 있는 강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맑고 깨끗한 그런 얼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 좀 투박하고 탁기가 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음생음의 공이라고 해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임수는 경금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음생음, 양생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개수가 뭐 무조건 신금으로만 생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경금으로 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경금을 써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신금을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게 되면 금이 화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작은 우로수, 옹달샘과 같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항상 금 한 점 정도, 인성 한 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땅속에서 계속 물이 유입이 돼서 개수가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산에 갔는데 물이 땅속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물이 계속 흘러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이 유입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있다. 특히 물이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탁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양희은 노래 중에 그런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가 살았는데, 한 붕어가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 것 같았는데 그 붕어가 죽음으로 인해서 물이 탁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그 하나마저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맑고 깨끗함을 아주 중요시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 자체가 왕하더라도 임수처럼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쓰지 않고 식상인 목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재성인 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주의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개수 일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개수가 좀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개수일간이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건강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다거나 신장, 자궁, 방광 쪽이 좀 안 좋은,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자궁 쪽이라든가 신장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신중년 갑오월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된다고 했죠. 인묘지는 동방이 되는 것이고 남방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보게 되면 묘지는 동방이 되는 것이고 동방이면서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봄이죠. 쉬운 말로 임묘진 동방목이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 가 되죠. 그래서 임묘지는 동쪽이면서 계절은 봄이 되는 것이고 목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오미는 남방이면서 남쪽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고 화가 강한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유술은 서방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강하고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다음으로 해자축은 뭐예요? 북쪽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수가 왕하고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왕할 때는 바로 해자축월이 되는 것이고, 양기가 왕할 때는 바로 사오미 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목의 기운이 있는 것이 바로 임묘진 봄이 되는 것이고, 서늘한 숙살기가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신유술 서방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월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남방이 되면서 양기가 왕한데 사오미 중에서도 또 이 5월이 가장 양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토 동궁하고요. 화토 동궁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같이 왕해지면서 화토는 여기서 5월에 이르게 되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중에서도 지금 벌써 날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7월 2일이 되는데 오늘도 매우 후덥지근한 날씨가 되고, 내일 토요일부터는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우기가 지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또 더운 데다가 이제 습해지죠. 그걸 갖다가 찜통더위라고 하는 것이고, 찜통더위가 있고요. 이거 찜통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볕더위가 있어요. 불볕. 참고로 불볕더위가 있는데, 찜통더위는 뜨거우면서 습한 거를 말하자면 이거는 습식사우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습식은 물기가 있잖아요. 그죠? 불볕더위는 이거는 뜨거운데 습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건식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찜통더위냐 불볕더위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 불볕더위보다는 찜통더위가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낮으면은 그냥 햇볕만 안 받고 그늘에만 있으면 그렇게 더운 줄 모르지만은 찜통더위는 그늘이 있어도 더워요. 그거 진짜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아마존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런 데 뜨거운 데가 뭐냐면 이 찜통더위예요. 습식 사우나 같은, 거기 온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늘도 덥고 밤도 덥고 아주 거기는 사람들
그 드라마가 아니라 저기 그 김병만의 뭐 정글의 법칙인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뒷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은 스태프들도 막 더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보게 되니까 더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5월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은데, 명리학에서 5월은 일단 찜통 습식 사우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볕더위 건식 사우나를 연상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우 덥고 건조한 날씨, 덥고 건조하다 뭐예요? 이걸 갖다가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조열하다. 물론 이제 이 사주가 5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습식 사우나 같이 찜통 더위가 될 수는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수가 있으면 화를 갖다 억제시켜줘서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 찜통 더위가 된다라고는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4, 5, 미월은 조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은 화토는 왕하지만 반대로 수는 절퇴지에 되죠. 수는 4월에 절지가 되고요. 5에 퇴지가 되죠. 4, 5월에 절퇴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접시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 놓고 뜨거운 여름 밖에다 태양 쨍쨍 내려지는 데다 접시물 갖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뻔하죠. 금방 없어져요. 그거 똑같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물의 기운이지만 음수이면서 옹달샘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이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의 이슬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사라져 버릴 수 있죠. 일간이 사라진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매우 안 좋은 뜻이죠. 그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4월, 5월, 미월의 개수는 반드시 개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니까 수원을 말하죠. 수의 근원, 수원을 말하는데, 수의 근원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인성이 금이 되는 것이고, 금은 뭐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지로 또 신유 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금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5월에 개수가 태어났는데 금이 없다. 이거는 일단은 위태위태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방 개수가 근원이 없다라고 하면 금방 말고 탁해지게 되죠. 그러면 개수일간이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의 개수가 인성이 없어서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되게 성격이 까칠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 같은 것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애기들이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왕하다, 거기다 대고 화토가 같이 왕하다 그러면은, 이런 애기들은 짜증을 낼 때 이런 애들은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잘 다독거려 주어야지, 이런 애들 짜증낸다고 막 혼내키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뭐 약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개수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생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이 5월이 뭐예요?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있으면, 신금은 작고 연약한, 물론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금의 장점은 없지 않았을지언정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은 부드럽고 연약한 금이기 때문에 금방 녹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의 개수는 신금이 있으면 물론 같이 좋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뿌리가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신금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물론 경금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습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인성만 있어가지고 개수를 생겨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 화가 경금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극하게 되죠.
화, 극, 금이 되죠. 화가 하는 일은 극하죠. 금을 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인성,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는 것을 재성이 있어 아빠가 엄마를 못 살게 굴어서 엄마가 나를 생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왕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나와 같은 비교원급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라든가 내지는 임수가 있게 되면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시켜 준 거죠. 이 재성이 인성을 갖다 극하는 것을 개수가 있으면은 얘를 통제하게 되면은 재성이 경금 인성을 갖다가 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중요한 거 화는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약한 일간을 갖다가 인성을 얻어서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면은 사주의 배합은 맞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일단 금을 보았느냐, 일단 비견겁제를 보았느냐를 놓고 봐서 둘 다 얻었더라고 하면 그 사주는 매우 좋은 중화가 잘 된 사주인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봤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수만 봤다라고 하거나 내지는 금만 봤다라고 하면 국세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5월이 되는데 금도 없고 수도 없다, 이거는 대략 난감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운이라도 금수향으로 가서 운이라도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의 개수는 이와 같이 배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음수인 개수일간이 화가 왕한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은 음수, 음에 해당되는 수가 되는 것이고, 화도 5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대 음인데 수극화하는 관계, 일간이 수고 극하죠. 화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5화는 재성이 되죠. 재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재성인데, 음대 음이니까 이거는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땐 정제였죠. 근데 오늘은 편재가 되면서 똑같이 5월은 수는 약한 반면 화가 왕하죠. 재성이 일간보다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신 약하단 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5 안에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5 중에 있는 병화는 뭐 있으나 마나 없다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5 중에 있는 기토가 만약에 얘가 이게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다신약이라기보다는 재성과 칠살이 같이 왕하고 일간이 더 약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제다신약보다 제살태왕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이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그냥 단순히 재성만 왕할 뿐이지만,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재성뿐만 아니라 칠살도 같이 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 자체가 제다신약이 됐든 제살태양이 됐든 일단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금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일주가 되죠. 물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관성이면서, 축토는 관성이면서 이것도 칠살이 되지만은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지장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일주가 기토가 있어서 나쁠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비견이라고 하는 개수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지지의 일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그나마 5월에 축토를 보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개수가, 이거는 미토를 보게 되면 월지의 5화하고 일지 미토하고 오미 합화가 되면 오미 지지 육합이죠. 오미
화가 되면 5월에 화가 더 가중되는 것이고, 이 미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아니고 매우 건조한 사막의 뜨거운 모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더 안 좋은 환경에 처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축토를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거 보면 월등히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유금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축토인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토가 미토에 비하면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유금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미토가 아닌 것이 다행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 연이죠. 그래서 습토 2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습토 2개의 뿌리를 뜬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간을 생주해 주는 거니까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수의 근원은 마련해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는 간목이 있지만 이 간목의 역할은 일간 약한 개수의 기운을 목이 사르죠. 수상목해서 화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관이긴 하지만 나한테 썩 도움이 되는 글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더 좋을까요? 목화 토가 가중이 되게 되면은 5월에 더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고요.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그래도 뜨거운 여름에 개수가 세력을 좀 더 얻게 되니까 좀 더 나은 사주국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시 시지에서 자수를 봐서 개수가 자의 뿌리를 튼튼히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겁재인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축토가 있고 자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축, 원래는 지축하고 합토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실 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요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천간에 개수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자축합토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자축합수가 되는 것으로서 사수동률돼서 축토가 수로 화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임수가 아니라 무토였다라고 하면 이건 자축합토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뭐 5월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뭐 축토 2개에다가 또 임자시까지 얻게 되면 일간이 약하지 않죠. 오히려 원령 화 하나만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자, 갑인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목화토가 가중하게 되면 축에 신금의 간신이 생조를 받고 있던 개수가 갑인시가 되게 되면 이 월간에 있는 간목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매우 왕해지죠. 그러면 약한 일간 개수가 과설되겠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날씨는 더욱 조열, 뜨겁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인시라든가 이렇게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화왕절인 5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여름도 매우 더운 여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래도 진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수가 두 축토에다가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긴 하지만, 이 개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탁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맑은 금에서 생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토의 간신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흙탕물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미꾸라지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지금 물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지만은 언제 미꾸라지가 이 흙탕물을 튀겨서 개수가 탁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주도 굉장히 성격 자체가 까칠까칠하고 신경이 많은 예민해져. 그러면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장염 뭐 이런 것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5월에 화가 많아지는 것 좋지 못하고요. 경호 기미시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무오시는 무토 개수를 갖다가 극하려고 할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는 좀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충분하게 인성은
이제 시지에 신금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해서 요거는 개수를 능히 생할 수 있고요. 뭐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충분히 식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유시 또한 나쁜 생시는 아니다. 이 신유시도 괜찮은 생시로 이렇게 벌써 유축해가면서 인상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능히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